안녕하세요. 교육진단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준호입니다. 아, 네. 드디어 또 우리 신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아주 그냥 그 교육진담 쪽에서 그 열 상담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 전달해 드립니다.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저희 사무실로도 오는 걸로도 지금 힘든데 네. 교육진담에서 오시는 분들도 해드려야 돼서 좀 힘들어요. 네네. 교육진담은 좀 특별히 좀 잘 할인 제도를 잘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은 그 9월 모의 평가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이 방송이 8월 31일이죠? 8월 30날입니다. 30날 월요일에 30날 이 방송이 나가면 9월 1일이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면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 3학년 학생들이 바로 구모가 끝난 다음에는 행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행동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리 보는, 그러니까 구모를 미리 예상해서 수시 배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이젠 직접 원서를 쓰셔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전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입시 배치적인 형태의 어떤 수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두 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고 그 속에서 많은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배치 상담 어떻게 해주나요? 이게 좀 상황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시로는 절대 갈 수 없는 학생이 있고 네네네. 정시를 병행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시를 병행하는 학생이라면 이번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걸 수능 성적이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서 어디쯤 가느냐 찾아봤더니 A대학쯤 간다. 그러면은 수시는 A대학부터 그 위로 쓴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려면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A대학을 갈 수 있다. 근데 남은 2달 동안 이 학생이 성적을 어느 정도 조금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B대학 정도를 간다고 하면 수시에서는 B대학부터 쓴다. 이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정시는 못한다. 나는 무조건 수시에서 끝내야 된다. 이러면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최하한선을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은 정성평가라서 조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교과 전형으로 일단 한두 개를 써서 합격하는 전략이 좀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점잖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온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너무 점잖아서? 너무 점잖아서 사무실에서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평상시의 모습대로 한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레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구모가 끝난 상태잖아요. 네. 이제 보통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하고 지금 얼추 지금 1차들을 보니까 계속 다 커뮤니케이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이제 뭐 수시 원서 쓰는 거야. 뭐 어차피 마감이 9월 14일이 다 마감이, 근데 뭐 그 전에 다 써야 되는 부분인데 배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정말 제 실력에 맞는 대학을 선택을 한 건지.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탐구가 4사가 나왔는데 이제 이 아이가 탐구를 공부를 하면 자기가 2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위를 올리면 그냥 정시에서는 이과 같은 경우는요. 국민, 강원, 세종, 숭실 이 정도 중위권, 하위권, 중하위권에 대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담임 선생님들은 이 아이 내신 성적으로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바깥징도 좀 멀어지는 그런 배치 계약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부모님이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정확한 거죠. 내가 2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건 본인 스스로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2등급으로 올려도 자기가 인서울을 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니까 이 아이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갈 수 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런 이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모가 끝난 상태에서는 상위, 이과, 최상위 같은 경우는 각 영역별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 어디고 내가 이 부분을 왜 틀려. 특히 예를 들어서 국어의 언매 같은 경우 11문제 중에서 5문제가 문법이거든요. 근데 이 문법에서 꼭 1개, 2개를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등급이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수투가 미적보다 수원수투에서도 자꾸 수원 쪽에서 틀리는 또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탐구, 과학탐구 같은 경우를 좀 밀어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취약한 부분을 하면 되는데,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즉, 전략적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수능 체제를 최대한 맞춰서 수능 체제를 맞춰서 수시에 합격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이제 뭐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전문가들하고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야, 일단은 뭐 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나름의 대응 전략을 다들 세우고 계시겠죠. 근데 6개 정도를 한번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머리를 많이 궁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부모가 있고 아예 생각 없는 학부모들도 계신가요? 아니 그냥 담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학부모도 있고. 그게 대부분이죠. 네. 제가 좀 이렇게 입시의 대중적 현실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학부모님들은 전부 다 막 궁리하던데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6개를 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인가요?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학교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그래도 고3 담임을 몇 년 해본 사람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엄마 우리 선생님이 고3 담임 올해 처음이래 이러면 불안해하고 고3 담임을 몇 년 해보신 분이다 그러면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냥 하나의 예예요. 이게 모든 학교에 그렇다는 예인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마다 내신 성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예 공개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몇 점 만점에 너는 몇 점이야. 이 소수점 뭐 진짜 두째 자리까지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식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내신에 이제 넣는 대학이 생긴 거예요. A가 뭐 3개면은 못한 과목의 등급을 하나 올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 안 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은 내신으로 계산해봐야 안 맞을 수 있죠. 또 하나는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랑 원점수 중에서 좋은 것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어떤 저랑 컨설팅 했던 학생은 학교에서 1.56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근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1.16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당당하게 가서 우리 애 1.16이니까 외대 써도 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무슨 소리냐, 얘 1.56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원점수랑 등급 중에서 좋은 걸로 계산하는데 학교는 그냥 등급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1.56이 나온 거고, 얘는 등급보다 90점이 많아서 1등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니까 1.16이 나온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말로 숫자로만 따져야 되는 정확한 룰이 존재하는데, 자신의 내신 성적도 정확하게 환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가 몇 점 만점에 몇 점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를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추가 합격하냐 작년 데이터로만 작년 입결로만 판단하는 거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담임 선생님들이 다 정확하게 일일이 찾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만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반인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입시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말씀드린다면 리스크 관리가 너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의 아이의 삶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소중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우리 아이의 수시 지원 전략이라는 가장 또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선의와 열정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거는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선생님들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고3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 최소 지금 현재 학생 수가 20명이 넘거든요. 20몇 명이 넘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개학을 해서 수업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수업에 관련된 업무를 보여야 되는 거고요. 수업 이후에 학생에 대한 배치 지원 상담을 진행을 해주는 상황에서 1인당 그 학생에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무리 맥시멈으로 그 학생의 시간을 잡아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정적인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한 명의 학생에게 1시간 이상 시간을 써주는 선생님은 불가능해요. 그럼 그 1시간 동안 뭘 하느냐? 그냥 프로그램에 한번 도입해보고 너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거의 다 끝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학생 보고 써갖고 오라고 하고 써갖고 오면 그거 한번 넣어주고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건 선생님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저는 선생님들이 맞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생님들이 선생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시간이면요. 내 아이한테는 1시간인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24시간이에요. 진짜 살인적 노동 강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수업을 하시면서 평소에 업무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24시간의 상담을 일주일 안에 다시 또 집중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 관련돼서 저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떠한 절대적 신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소중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안 된다는 거죠. 학부모님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학생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본인들도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고 뭐 최저 등급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형태의 노력들을 지금 현재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큰 틀에서 아까 우리 신조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정시로 갈 거냐 수시로 갈 거냐 두 개를 섞을 거냐 아니면 100% 수시로만 가야 하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각각 판단치가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00% 수시로만 가야 되는데 9월 모평 이후 수능 최저가 너무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배치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대학이 패턴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시인지 수시인지 잘 모르겠다. 정시가 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구모 결과를 딱 보고 정말로 예상대로 잘 나온다고 한다면은 수시를 쓸 때 조금 높여서 상향으로 높여서 좀 원서를 써보고 안 될 경우는 정시를 노려보겠다. 이런 대응 전략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구모 이후에 굉장히 촉박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수시 지원 전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굉장히 선생님들을 신뢰하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열정에 누군가의 운명과 인생을 맡기는 일은 좀 어렵죠. 어렵죠. 그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맡긴 사람한테 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선생님들의 고충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학교의 수시 컨설팅 이제 거의 끝났죠. 또 거의 다 끝났어요. 또 심지어 더 거의 다 끝났고 구모 이후 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학교는 뭐 일단 네가 정시가 되겠냐? 이번 수시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8월 안에 많으면 2번, 적게는 1번 해서 거의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이제 알아서 쓰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 건 좀 학부모가 좀 더 챙겨봐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건 이 유튜브를 보고 오는 어머님이랑 네. 그냥 저한테 컨설팅 받았던 분들의 소개로 오는 분들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도 좀 낫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준비를 해서 오시더라고요. 네. 예. 저한테 소개를 받으셔서 오시는 분은 그냥 오세요. 네.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줄 거지 이제 이런 자세로 오시는데 이 교육 진담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벌써 딱 오면은 벌써 자기가 이렇게 조사해 온 게 있어 리스트가. 네. 그걸 탁 내놓으면서 어때요? 뭐 괜찮을까요? 막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내용님이 이제 내신이 안 좋아도 이제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번 주셔가지고 그 메시지를 좀 갖고서 탄력받아서 오신 분들도 좀 계세요. 네. 다 찾아주셔야죠, 그래도. 네, 그럼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진담이 좀 뿌듯해지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점잖죠? 어제 거의 소설 녹아드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나 원래 되게 점잖은데 여기 와서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돌려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뭐 돌려서 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드렸거든요. 네. 12년 동안의 인생의 최종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아마 선택지일 겁니다. 정시 때에 뭐 이렇게 원서 쓰는 건요. 사실 중요한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강요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선택이에요.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스로 자유재량 범위 내에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 선택을 좀 하는데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비주체적인 자세로 아마 입시를 좀 치르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좀 한번 입시에 흠뻑 젖어드는 그런 태도가 어머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좀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10분 오시면 뭐 7분, 8분은 대부분 다른 정보를 그러니까 입시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 알고 심지어는 어느 부분인가에 고3 내신이 반영 비율이 많이 되지 않냐요. 옛날 스타일. 그 아직도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게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예전같이 코로나 없을 땐 뭐 진짜 주기적으로 막 계속 고3들 입시 설명회 하고 하면 정보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도 그 고3 그 학년별 반영 비율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아시죠. 근데 이제 어떤 또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수시 지원 전략을 짜시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너무 소극적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아이와 성적이 안 맞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좀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계속 뭐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계속 컨설팅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올바른 정보를 좀 드릴까가 되게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예, 뭐 오늘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시험 잘 보기를 기원하고요. 예, 요 일주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원서 쓰는 그 시간까지 좀 최선을 다하시고 평소보다 좀 더 많은 집중력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연락도 주시고 또 지난 저희 방송들도 하나씩 좀 찾아보시면서 들으신다면은 조금은 나은 결과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구평 잘 보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오, 화이팅! 구평 화이팅! 화이팅!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